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고난도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삼각기둥의 건널비가 288제곱cm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건널비 한번 구해보면요. 일단 밑넓이 구해서 밑넓이 곱하기 2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밑넓이는요. 68에 48이니까 2로 나눠서 2고요. 24 곱하기 2 이렇게 했습니다. 68에 48 그러니까 6 곱하기 8 한 다음에 2로 나눴고요. 이제 하나의 밑넓이가 얘고요. 거기다 2배 해야 이 밑면이랑 아랫면 구해지는 거고,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밑면의 둘레가 지금 얼마냐면 x랑 6이랑 8 더해서 이게 14 더하기 x가 돼. 거기다가 10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48이랑 요거 더했을 때 이게 288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넘어오면 242 14 더하기 x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요거 나누니까요. 24가 14 더하기 x라 x가 10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거든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했는데 얘가 지금 색칠이 돼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없고 그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마리 휴지의 건널비를 구하라 한 건데, 건널비는 내가 이거를 뭐 초콜릿에다가 담갔다 빼면 요 안에 속에도 초콜릿이 왜 이렇게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초콜릿이 묻은 면적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처음에 반지름이 얘는 조그만 게 2니까 일단 밑넓이 먼저 구하자. 자, 밑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원 반지름이 5cm짜리 원에서 작은 원 반지름이 2cm짜리 원 빼면 되겠죠. 얘는 55 25파이에서 22 4파이 빼면 되니까 21파이가 밑넓이야. 그럼 21파이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옆넓이는 두 가지인데요. 안쪽 옆넓이랑 바깥쪽 옆넓이 두 개 다 해야 돼요. 안에 옆넓이는 얘가 반지름이 2니까 여기까지 오면 여기도 2 돼서 지름이 4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에 있는 옆넓이의 밑면의 둘레는, 그러니까 안쪽 옆넓이 먼저, 말이 좀 이상했는데, 안쪽 옆넓이의 밑면의 둘레가 지금 4파이고요. 거기다가 높이 8 곱하면 이게 안쪽 옆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 옆넓이는 요 둘레 먼저 구해야 돼서 여기 지름이 5 하니까 10이잖아. 그래서 10파이 바깥 옆넓이는 지름 10인 거에다가 파이 곱한 다음에 높이 8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2파이고 얘는 이제 80파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112파이랑 요거 밑넓이 두 개 42파이 더해주시면요. 답이 154파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원기둥 A의 건널비가 원기둥 B의 건널비의 2배일 때 B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원기둥 A의 건널비는요. 이게 반지름이 6이니까 66에 36파이가 밑넓이가 되고, 이 밑넓이가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밑면 둘레에다가 높이 곱하는 거였잖아요.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 네, 밑면 둘레가 얘가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고 거기다 높이 2 곱해서 얘는 2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72파이고요. 그럼 72파이랑 24파이 더해주시면 96파이가 돼서 A의 건널비는 96파이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A의 건널비가 B의 건널비의 2배라 그랬으니까 B의 건널비는 96파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48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B의 건널비가 48파이였던 거야. 근데 B의 밑넓이는 339파인데 걔가 두 개 있어서 얘가 18파이고요. 그러면 이제 18파이에다가 이제 옆넓이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넓이 두 개, 옆넓이 한 개 48파이가 나오려면 옆넓이가 이제 30파이가 나와야 말이 되니까 30파이가 되려면
자, 밑면 둘레 2파이 아래니까 6파이고 거기다가 이제 높이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파이 h 한 개 30파이니까요. h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높이는 5cm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와서 4번 문제 풀이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은요. 어쩐 입체 도형을 위와 앞, 옆에서 본 모양이 각각 다음과 그림과 같을 때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하고 물어봤어요. 위에서 본 모양이랑 앞에서 본 모양이랑 옆에서 본 모양 다 했는데요. 얘 이제 건널비를 구하려면 위에서 본 모양의 그러니까 위에가 원기둥이고 아래가 사각기둥이니까 얘 이제 겨냥도를 그리면 그러니까 좀 입체 형태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건가 봐. 그래서 여기 이 사각기둥 하나랑 이 원기둥 하나랑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밑넓이는 사실 요 넓이, 요 넓이, 그리고 이 바닥 넓이인데 이거 밑넓이는 다 합치면 사실 이 사각형 넓이, 그러니까 사각형이 지금 여기가 앞에서 봤을 때 높이가 4, 옆에서 봤을 때 높이가 4고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10이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10인 거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먼저 하나만 구해서 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합친 게 되거든. 그럼 12 곱하기 10이니까 120인데 이거 두 개 합쳐도 120이고 요 바닥도 120이라 일단 밑넓이는 120 곱하기 2에서 24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할 건데요. 옆넓이는 일단 원기둥 옆넓이부터 해볼게. 원기둥 옆넓이는요. 원의 둘레 여기 반지름 지금 보면 여기가 6cm고 3cm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딱 3cm라는 거 알려준 거거든. 원의 둘레 6파이에다가 높이 원기둥 높이 지금 4cm니까 4 곱해서 24파이가 원기둥 옆넓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옆넓이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옆넓이는 밑면 둘레 하면 되겠지. 자, 밑면 둘레 하면 밑면 둘레가 12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0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44거든요. 그래서 1, 2, 3, 4 해서 하니까 얘 44고 거기다가 높이 7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에다 7 곱하니까요. 4, 7에 28, 4, 7에 28에서 308이 나왔어요. 원기둥 옆넓이, 직사각형 옆넓이, 밑넓이 다 더해주시면 548에다가 24파이 더한 거 돼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요. 5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부피 같은 경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요. 밑넓이 구하고 높이 구해서 곱해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자, 밑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고 거기다 높이 10만 곱해주시면 돼서요. 10 곱하기 3에서 30을 2로 나누면 15라서 15 곱하기 10 하면 답이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150 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가 320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사각기둥의 부피가 320이다 라고 하면 일단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거든요. 밑넓이는 삼각형 넓이 두 개 하면 되니까 첫 번째 얘의 삼각형 넓이는 3A를 2로 나눈 거고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얘죠. 5A를 2로 나눈 거라 2분의 8A라서 밑넓이가 4A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10이니까 4A 곱하기 10 한 개 40A고 얘가 부피로 3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8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4번입니다. 넘어와서요.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8cm인 기둥의 부피를 구하세요 했는데 색칠한 부분을 밑면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넘어와서 밑면 넓이 구해보면요. 얘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면 되거든. 처음 부채꼴의 넓이는 99, 81 파이에 360분의 60 해서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 조그만한 부채꼴 반지름 3짜리, 얘는 반지름 9짜리고 반지름 3에 중심각 60도짜리 빼면 돼서요. 339파이 곱하기 310분의 60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6분의 1이니까요. 얘가 2분의 27파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2분의 3파이에서 빼주시면 2분의 24파이가 돼서 답이 12파이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밑넓이가 12파이면 부피는 12파이 곱하기 높이 8에서 96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는 했거든요. 그럼 얘 넘어와서 보면 요 밑면의 둘레가 8파이니까 요 지름도 8cm가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4가 되니까 이 원기둥의 밑넓이는 4, 4, 16파이고요. 거기다 높이 8 곱하면 돼요. 16파이에다가 8 곱하니까 8, 6에 48, 8, 1은 8에서 128파이가 정답이라서 답이 3번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반지름 알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곱하면 원기둥 부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9번 문제 풀이 한번 더 시작해 볼게요. 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혀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했어요. 자, 얘 Y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사실 속을 파보면 가운데가 조금씩 뚫려 있는 거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텐데 가운데가 여기 작은 높이만큼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있는데 원기둥이 여기에 이렇게 높이 가서 여기까지 딱 뚫려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뚫려 있는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어차피 부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큰 원기둥에서 중간 원기둥 빼고 제일 작은 원기둥도 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큰 원기둥의 반지름은 5cm가 될 거야.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재면 딱 5cm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 원기둥의 반지름은 여기 3까지니까 여기가 딱 3cm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딱 3cm 나올 거고 가장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은 1cm가 나올 거예요. 다음 높이 생각해보면 작은 원기둥은 높이가 3이고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니까 이 길이가 4라서 중간 원기둥은 높이가 4고 제일 큰 원기둥은 높이가 7이겠네. 자, 그럼 이제 큰 원기둥 부피 구해보면 5, 5, 25파이 곱하기 7한 거에서 중간 원기둥 3, 3, 9파이 곱하기 4 하고 작은 원기둥 1 곱하기 1파이에다가 3 곱해서 빼면 되겠죠.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서요. 175파이에서 36파이, 3파이 빼주시면 175파이에서 39파이 빼는 거니까 답이 136파이가 되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답이 2번입니다. 자, 넘어와서 1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고요. 옆면은 높이가 A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루어진 사각뿔이 있는데 이 사각뿔의 건널비가 75일 때 A의 값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주어진 사각뿔의 건널비가 75라고 알려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넓이 먼저 밑넓이 하나 해주시면 밑넓이는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고요. 옆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옆넓이는 밑면도 A고 높이도 A인 거니까 A 곱하기 A 한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1 A 제곱인데 그게 총 4개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 A 제곱이 총 4개 있다 해서 2A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 제곱이랑 2A 제곱 더해주시면 이게 건널비인데 얘가 75라서 3A 제곱이 75면 A 제곱은 25예요. 그래서 A가 5가 되는 거라 답이 4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요. 1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물어봤어요.
자, 그럼 큰 그림으로 볼게요. L을 기준으로 1회전 해서 나오면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겉에서 볼 때는 원기둥처럼 생겼어. 실제로는 여기에 뿔만큼이 파져져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얘 부피 구하면요. 요 반지름이 몇 cm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6cm, 높이가 8이에요. 이 모선의 길이가 10인 거니까 얘의 겉넓이는 첫 번째 요 바닥면 밑넓이 하나 구해요. 66에 36파이 해주시고 옆 넓이는요. 여기 하니까 6이 12파이에다가 높이 8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꼴 옆 넓이 하나 해주시면 되거든요. 부채꼴 옆 넓이. 부채꼴 옆 넓이는요. 요거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다가 요 모선의 길이 하면 돼서 여기 모선의 길이가 10이고 요 밑넓이가 12파이 되는 거라서 요 넓이가 1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면 5라서 답이 60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60파이랑 얘 하면 96파이랑 얘 36파이랑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요거랑 요거 했을 때 132파이 그리고 60파이 더해주시면 답이 19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와서 12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였네. 얘 같은 경우 넘어와 보면 여기 처음 게 반지름이 4니까 요거 4짜리 넓이가 4, 4, 16파이인 거고요. 얘가 반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8짜리 넓이는 8, 8에 64파이고요. 16파이랑 64파이 더해주시면 얘는 80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원뿔의 옆넓이 생각해보면 이걸 펼쳤을 때 이 큰 원뿔에서 이 작은 원뿔 빼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밑면의 둘레가 이 반지름 16짜리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얘가 32파이고요. 얘 반지름 4짜리로 해보면 여기가 8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 구하면 여기가 5cm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랑 15에서 20cm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부채꼴 넓이는 20 곱하기 32파이 곱하기 2분의 1 한 거에서 5 곱하기 8파이 곱하기 2분의 1 한 걸 빼면 이 부채꼴 옆면 넓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 옆면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해보면 320파이에서 요거 약분하면 20파이 빼는 거라 30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면 2개 80파이랑 옆넓이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옆넓이도 하나 구해야 되거든요. 이 밑에 옆넓이 또 그려보면 이렇게 부채꼴 생긴 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모선 10cm짜리랑 팔이 16파이 하나 하시고요. 10에다가 10 하면 여기가 20이라서 여기 16에 2배 하면 여기 또 32파이라 그랬잖아요. 부채꼴 넓이는 20 곱하기 32파이 곱하기 2분의 1 하고 빼기 10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약분하면 320파이에서 요거 약분하면 80파이 되는 거라 답이 240파이입니다. 그럼 80파이, 300파이, 240파이 해주시면요. 320이랑 300 더하니까 답이 620파이구나. 그래서 3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오셔서요. 1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뿔을 5를 중심으로 돌리면 5회전하고 처음 있던 자리로 되돌아온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큰 그림으로 보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니까 이 원의 둘레가 4파이거든요. 이 4파이짜리가 5회전하니까 5 하면 얘가 20파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20파이인데 이 20파이가 그러면 이 큰 점선 원의 둘레가 20파이인 거니까 이 지름이 20이 돼서 이 모선의 길이가 10cm가 될 거예요. 이 지름은 20인 거니까 이 반지름은 10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원뿔의 겉넓이거든요. 원뿔의 겉넓이 구하려면 밑넓이 먼저 구해볼게요. 밑넓이는 4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옆넓이 구해야겠지.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주겠어? 이렇게 생긴 부채꼴 그렸을 때 여기 반지름이 지금 10이고 모선의 길이가 10이고 이게 밑면의 둘레랑 똑같은데 밑면의 둘레는 4파이인 거잖아요.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서 2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넓이 4파이, 옆넓이 20파이. 그래서 둘이 더해 주시면 답이 2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14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8인 정육면체를 꼭지점 B와 CD의 중점 CG의 점을 지나게 잘라서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가 16분의 15가 됐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라내고 남은 게 16분의 15면 잘라낸 게 16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낸 걸 처음 부피의 16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는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4cm인 거고, 잘 안 보이네. 흰색으로. 여기 CM의 길이 있죠? 여긴 잘라낸 길이니까 여기는 4cm고요.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는 당연히 이게 정육면체였으니까 8cm고요. N은 그냥 CG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CN의 길이를 몰라서 내가 X라고 잡을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CN이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정육면체의 부피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인데 그거의 16분의 1이 요 잘라낸 이 삼각뿔의 부피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삼각뿔 부피 구해보면 밑넓이 8 곱하기 4를 2로 나누고 거기다 높이를 곱한 다음에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이게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고 요거 약분하면 4니까 4, 8에 32가 요거 약분하면 2니까 3분의 16x 이렇게 돼서 x가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15번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5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있는데 이때 이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했어요. 그럼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여기도 10이고 여기 대각선도 여기 연결하면 여기도 10, 여기도 10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10이니까 20 곱하기 20 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얘가 200이 밑넓이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밑넓이는 200, 높이는 10하고 거기에 3분의 1 해주시면 돼서 답이 3분의 2000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피가 3분의 2000이고 밑에 부피도 3분의 2000이겠죠. 왜냐면 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부피가 똑같으니까. 부피는 3분의 4000이구나. 그래서 3분의 4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6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BC의 중점과 CD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요. A, AF, F1을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했어요. 얘 가지고 접어서 만들면 어떻게 생기냐면 삼각 뿔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90도, 90도,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다 90도로 만나는 뿔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C인 거고 C자, D자, B인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E, 여기가 F인 부채 삼각뿔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중간 잘랐으니까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인 거고 AC의 길이는 아니니 A부터 D까지 길이는 그냥 높이니까 12로 잡으면 돼서 얘의 부피는요 66에 36을 2로 나눈 게 밑넓이 거기다 높이 12하고 뿌리니까 3분의 1만 해주시면 정답이에요. 답이 72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이제 넘어와서 17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입체도형의 전개도인데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했어요. 지금 얘 보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뿔인 것 같아. 왜냐면 옆면이 다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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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니까 이게 뿔이 그려지는데 밑면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네요. 밑면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제 점선으로 여기 나머지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게 뿔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로 나가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할까? 그러니까 이 밑넓이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높이가 90도로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밑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밑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서 뿔 올라가서 여기 한 꼭지점에서 다 만나는 뿔이 되는 거야. 네,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 번만 보세요. 네, 보여줄게요. 요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D였고 C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E자 H이자 G이자 F가 돼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밑넓이에다가 이 높이만 곱하고 이제 부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넓이가 이 생긴 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밑변이 3이고 여기는 높이가 2인 사다리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2 한 다음에 이 높이 1 곱하고 2분의 1에서 요 넓이는 2분의 5인 거고 이 밑에 넓이는 높이가 1이고 밑변이 3인 거에 삼각형 넓이니까 얘는 2분의 3인 거라서 2분의 5랑 2분의 3 더해주시면 답이 2분의 8이기 때문에 4예요. 그래서 밑넓이가 4고요. 그다음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4라서 높이도 4거든요. 그럼 밑넓이 4 곱하기 높이 4 한 다음에 3분의 1 해주시면 답이 3분의 16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18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넣고 있는데 높이가 8cm가 되는데 24초가 걸렸대요. 그릇을 가득 채우는데 더 필요한 시간을 구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높이가 8cm가 되는데 24초가 걸렸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하는 거니까 이제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물의 부피는 밑넓이 66에 36파이고 높이가 8이고 거기다 3분의 1 하면 돼요. 요거 약분하면 10이니까 얘가 96파이라서 96파이 채우는데 24초가 걸린 거예요. 그럼 1초에 얼마가 되는 거야? 4파이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초에 4파이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문제에서 더 가득 채우는데 더 필요한 시간 물어봤으니까 이제 남은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제일 큰 뿔의 부피는 반지름이 9니까 9, 9, 81파이에다가 높이 12하고 3분의 1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약분하면 4라서 48에 32에서 324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324파이가 원래 물통의 전체 용량인데 내가 지금 96파이 차 있었어. 그럼 324파이에서 96파이를 빼면 남는 게 이제 228파이가 남았거든. 근데 1초에 4파이 채우는 거니까 228을 4로만 나눠주시면 답이 몇 초인지 나와요. 그럼 4, 5, 20, 4, 7, 28이니까 몇 초가 걸린다? 57초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세요. 19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9번은요. 오른쪽은 어떤 그림의 어떤 원뿔의 옆면을 전개도로 나타낸 건데 이 원뿔의 부피가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옆면을 전개도로 나타낸 건데 부피가 128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이 원뿔의 둘레를 알 수 있어서 이 원뿔의 둘레를 먼저 구하냐면 20파이에 360분의 288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밑면에 있던 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레를 구해야 요 밑면에 둘레가 나와서 이게 2파이 r이랑 같아지거든. 그럼 이 계산을 잠깐 해보면요. 4로 나누면 90이고 4로 나누면 70이에요. 그 다음에 0, 0 나누고 9로 나누면 8이니까 2파이 16파인데 이게 2파이 r이랑 똑같아서 r이 뭐가 되냐면 8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8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8cm인 거니까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반지름 8cm인 거고 이렇게 원뿔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선의 길이가 지금 10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뿔의 부피를 128파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88에 64파이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3분의 1 하는데 그게 128파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럼 64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2가 나와서 3분의 h가 2가 되면 h가 6이 돼서 높이가 6cm인 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뭐냐? 6cm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시고 이거 구했지. 그걸로 주어진 부피 이용해서 높이 구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와서 2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7.1cm인 야구공의 겉면은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조각의 넓이는 했으니까요. 지름의 길이가 7.1에 이런 지름이 7.2니까 반지름은 3.6인데
그럼 이거 건널비 구한 다음에 건널비를 2로만 나눠주시면 이 한 조각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이게 9의 건널비랑 똑같으니까. 9의 건널비는 3분의 4 파이, 아니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거든요. 그럼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에 제곱해 주시면 4파이에 10분의 36 곱하기 10분의 36 이렇게 돼요. 그럼 4로 나누면 얘 5고 얘도 5니까 25분의 36 곱하기 36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36, 36이면 66에 36, 6, 38이니까 216이고 6, 38 해서 12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25분의 1296 파이가 정답인데 아이고 답에 소수로 써있네. 그럼 1296을 선생님이 25로 좀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다 5 하면요 125 이렇게 나오고요. 46 하면요 1에서 25 해서 21, 21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 하면 200 나오는 거고요. 100 하면 4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1.8 4파이가 요거의 전체 건널비가 된 건데 내가 이걸 2로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25.92파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 25.92파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21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21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했어요. 자, 얘 가지고 회전시키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반구 하나, 밑에 생긴 원기둥 하나, 이렇게 생긴 반구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4cm니까 얘가 4cm고 얘도 4cm고요. 이 높이도 4cm고요. 여기 반지름이 8cm입니다. 그럼 요거 반구 부피, 이제 이거의 부피 물어봤으니까 부피 물어본 거 맞나? 아, 건널비 물어봤구나. 자, 건널비 물어봤으니까요. 자, 처음 건널비는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한 다음에 절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기둥 건널비는 어떻게 되면 돼요? 이 밑면 둘레 4, 2, 8파이에다가 높이 4 곱해주면 이 옆넓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바닥 쪽에 있는 9의 건널비는 하면 4파이 8의 제곱 r제곱이니까 그거에 2분의 1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도넛 모양 하나 여기 도넛 부분 구해야겠네. 이 도넛 부분은 그림으로 그리면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요 부분인데 큰 도넛의 반지름의 길이는 8cm고요. 작은 도넛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예요. 그럼 88에 64파이에서 4, 4, 16파이 빼주시면 이게 48파이가 딱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넓이는 48파이가 되는 거라 이거 다 더해주시면 얘는 16 곱하기 2니까 32파이고 얘도 48에 32파이고 얘는 64를 2로 나누면 32에다 4 곱하니까 4, 3, 12 해가지고 13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더해주시면요 180파이에다가 64파이 더해주시면 244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잘못 더한 것 같아요. 건널비가 16 곱 8, 4, 32, 48에 32, 얘는 64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128파인데요. 그쵸? 얘가 128파인데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만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 64파이랑 이렇게 더하면 112파이랑 128파이 더하니까요. 답이 24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240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형만 잘 나눠서 더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보세요. 자, 이제 넘어와서 22번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22번은요.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80도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했어요. 180도만큼 회전시킬 때가 중요한 말이야. 180도만 회전시키면 얘는 반구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180도만 회전시키면 이게 반구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속에 조금 이제 반구 모양만큼 딱 뚫려 있는 반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부피는 큰 반구의 부피 먼저 구해볼게요. 큰 반구의 부피는 여기가 10cm니까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10cm 해주시면 방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절반 해가지고 얘가 3분의 2000 파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반지름이 4cm니까요. 여기 반지름이 4cm. 그럼 얘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4의 세제곱하고 거기에 또 절반 해주시면 돼요. 요거 약분하면 2니까 16 곱하기 4 하면 64 되거든요. 3분의 128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2000 파이랑 3분의 128 파이 빼주시면요. 3분의 1872 파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368, 326, 34, 12에서 624 파이가 되는 거라 답이 2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23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3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5cm인 구 모양의 초콜릿을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초콜릿의 최대 개수를 구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부피를 하나씩 구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5cm인 거의 초콜릿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15의 세제곱 하니까 3분의 4 파이에 15 곱하기 22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약분은 5니까 20파이랑 225 해서 답이 4500 파이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요 조그만 초콜릿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하면 94 36 파이가 되는데 이 4500 파이를 36 파이로 나눠야 몇 개가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걸 녹여서 이 조그만 걸 몇 개 만들 수 있냐 생각해보면 4500 파이를 36 파이로 나눠보면 돼요. 9로 나누면 9, 5, 45, 9, 4, 36이고 4로 나누면 4, 1은 4, 4, 2, 8, 4, 5, 20 이렇게 해서 125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4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6cm인 테니스공 3개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 모양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가득 담은 후 공을 3개 넣고 다시 꺼냈을 때 남은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의 길이가 6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요. 요 반지름은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요. 그럼 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하면 3분의 27이니까 9랑 해서 9, 4, 36 파이거든요. 그럼 36 파이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36, 18에서 108 파이가 9의 부피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의 부피는 여기 반지름이 3이니까 3, 3, 9 파이에다가 높이가 6, 6, 6 더해줘서 여기가 6, 3, 18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파이에다가 18 곱하면 8, 9, 72 해가지고 16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부피 162 파이에서 108 파이 빼주시면요. 54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물의 그 부피는 54 파이가 됐는데 공 3개를 빼고 남은 물의 높이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기둥이 있었는데 공을 3개를 원래 이게 물이 찰랑찰랑 다 담겨 있다가 공 3개를 딱 빼면 공 3개 빠지고 물이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 부피 54 파이만큼. 그럼 이게 높이가 얼마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밑넓이가 반지름이 3이니까 3, 3, 9 파이로 나누면 돼서 54 파이를 9 파이로 나누면 답이 6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6cm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고난도 문제 풀이 한번 해본 건데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